우리가 국제 단위라는 단위를, 그러니까 국제 단위는 세계 어느 나라에든지 공통적으로 이거 같이 사용하자 이 말입니다. 그 단위가 국제 단위를 SI 단위라고 얘기해요. SI 단위. 자, 뭐가 국제 단위가 있느냐? 거기에 기본 단위가 있고요. 기본 단위, 그 다음 기본 단위에 어떤 보조해주는 또 보조 단위가 있어요. 그 기본 단위가 몇 개가 있냐면 이거. 자, 길이 미터. 기호를 잘 보세요. 스몰 m입니다. 스몰 m인데 뭐 라지 m 쓰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국제적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쓰자 약속에 있는 거, 약속 위반이잖아. 그러니까 국제 단위의 길이가 미터다. 미터인데 이게 너무 길어. 그러면은 뭐 센티미터도 있고 밀리미터도 있고 마이크로미터도 있고 나노미터도 있고 자 이렇게 있는데 기본 단위는 미터이다. 질량은요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킬로그램. 그 다음 시간은 초가 기본 단위입니다. 세컨드, 스몰 s입니다. 그리고 전류, 암페어, 라지 A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온도, 온도의 기본 단위가 있는데 국제 규격의 기본 단위가 섭씨 온도 아니네요. 아닙니다. 이게 켈빈 온도로 해서 라지 K를 씁니다. 라지 K. 그럼 켈빈 온도하고 섭씨 우리가 많이 쓰는 섭씨 온도, 그 다음 뭐 미국 쪽에는 또 화씨 온도를 쓰니까 온도 단위가 어떻게 환산이 되느냐. 그 환산을 할 수 있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환산 가능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켈빈 온도가 뭐냐? 연력학적 온도 그러면서 켈빈 온도 라지 K를 쓰는데 켈빈 온도하고 섭씨 온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지금 얘기해도 잘 기억이 안 될 거예요. 맞죠? 나중에 온도, 섭씨, 화씨, 켈빈 온도 나올 때 얘기하자. 다음, 지금 우리가 물질을 다뤄야 돼요. 물질. 우리가 다루는 게 전부 물질이잖아. 물질 아닌 거 다루는 거 있습니까? 우리 전공에 없잖아, 지금. 자, 물질의 기본 단위가 있다. 기본 단위가. 이게 지금 몰, MOLE, 몰이라고 그러는데 약자로는 MOL 이렇게 E를 빼고 MOL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물질의 국제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건지 이거는 꼭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죠? 자, 여기에 보니까 뭐 1몰은 뭐 6.022 곱하기 10의 23성계 구성 요소를 포함한 뭐라 그러는데 도대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 자, 그러면은 제가 붉은 글씨로 써준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모든 우리가 다룰 각 물질 1몰은 자, 원자 들어보셨습니까? 분자, 이온 다 들어보셨잖아. 그렇죠? 자, 여기에 그램 값을 붙인 값이 1몰 값이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쉽지? 자, 그럼 예로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자, 이 물이 물질인데 이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단위는 분자예요. 분자인데 물 분자를 식으로 쓰면은 H2O입니다. H2O 처음 들어본 사람 없죠? H2O 처음 들어본 사람 없잖아. 그러면은
물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이냐 하면은 H 그런 거 수소 원자예요. 수소 원자 2개와 O는 산소예요. 산소 원자 하나가 화학 결합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다. 이런 뜻을 H2O라는 물 분자식에 포함을 하고 있어요. 물이 어떠냐?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데 물 분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물 분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걸 뭔가 간단하게,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H2O 분자식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물이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돼 있잖아. 근데 정확하게 물의 성질 알려고 그러면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어떻게 화학 결합을, 그 결합도 뭐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고, 뭐 비공유 전자상도 있고, 또 들어가면 복잡한데, 가장 간단하게 물을 표현할 수 있는 게 H2O입니다. 너무 쉽지? 자, H2O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H2O 물 1몰이라는 게 얼마가 1몰이냐? H 그러면 수소 원자량 1입니다. 2개 있으니까 2. 산소 원자량 16 합하면은 18입니다. 그럼 H2O 물 분자의 H2O 분자량을 구하면은 18이야. 18에 그램 붙여버리면 쉽게 하면 18g이 물 1몰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180g 물 한 컵을 마셨다. 그러면은 물질로 설명을 한다면 물 10몰을 내가 마시고 이렇게 시원함을 느낀다. 이 말이야. 너무나 간단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탕, 아까 설탕 그랬잖아. 그죠? 설탕 1몰은 몇 그램이 설탕 1몰이냐? 소금은 1몰이 몇 그램이 1몰이냐? 이거 모든 거 계산이 다 돼. 소금 화학식으로 쓰면, 분자식으로 쓰면 NaCl입니다. NaCl 처음 들어본 사람 없죠? NaCl, 소듐 클로라이드, 원자량 더해가지고 그램만 붙여버리면 그게 물질 1몰이에요. 자, 이제 물질의 양, 몰을 처음 들어봤다. 이러면은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갑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빛에 대해서 칸델라. 자,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국제 기본 단위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기본 단위 7개가 있고요. 이걸 이제 보조단위라는 보조단위 있고, 그 다음 뭐 접두어 우리 많이 씁니다. 자, 접두어 봅시다. 데카, 데카 10의 1성, 헥토 파스칼, 뭐 그리고 헥토알, 헥타르 많이 쓰죠. 헥토 접두어는 10의 2성 100을 의미합니다. 키로, 이거 많이 쓰잖아. 킬로그램, 킬로미터, 10의 3성, 10의 6성, 100만, 메가부터는 라지 M 씁니다. 기호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기가 10의 9성, 기가. 그 다음에 10의 12성, 테라. 메가, 기가, 테라, 테라바이트 이러면서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 자, 10의 1승이 데시입니다. 데시리터. 그 다음, 10의 마이너스 2성. 100분의 1, 센티메터. 1000분의 1, 밀리메터. 10의 마이너스 6성, 100만 분의 1,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9성 나노, 10의 마이너스 12성 피코. 자, 이렇게 해서 이 접두어를 같이 붙여서 우리가 많이 쓸 거예요. 그 다음 뭐 단위 여러 가지 단위 있는데 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단위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문제는 자, 이 단위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 아까 보시다시피 단위는 직립체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 뭐 기울여 가지고 쓰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 다음 숫자 단위는 띄워 쓰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단지 도, 분, 초는 띄우지 않고 그냥 쓰는 경우가 뭐 일반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쓰고 있다. 그 다음 소문자, 대문자 정확하게 사용해라. 아까 봤죠? 메타에 뭐 라지 M 쓰는 그런 킬로그램에 킬로, 그램 다 소문자예요. 그런데 대문자 라지 K, 라지 G 이렇게 쓰는 경우 많죠. 특히 어떤 여기 보세요. 뭐 시청에로부터 몇 메타 그러는 메타도 스몰 m인데 라지 M 써놓잖아. 이런 게 너무 허다해요. 이게 세계적으로 같이 이렇게 쓰자 공통으로 쓰는 단위예요. 근데 이 단위가 이렇게 엉망인 나라별로 가보면은 엉망인 나라치고 별로 기본이 잘 돼 있는 나라 크게 없어요. 기본이 안 돼 있거든, 이거는. 맞죠?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아주 지금 뭐 표시하는 거 보세요. 완전히 엉터리합니다. 이 공무원들도 이런 기본적인 것 모르고 그냥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과연 이거 어디에서부터 이걸 교육이 돼야 되나? 정확히 얘기하면 중고등학교 때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교육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심지어 뭐 대학 전공했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뭐 공무원들이고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해 대학교까지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을 그냥 졸업장 조가 내보냈다 이 말이잖아. 어떻게 보면 참 크게 어렵지 않은 이 정도 기본은 중고등학교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기본 중에 기본인 유효숫자 개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대학 졸업하고 전공했다는 사람이 쓰는 유효숫자,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숫자인지 의미가 없는 숫자인지를 판단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뜻도 없는 거 뒤에 많이 달아가지고 기록한들 무슨 의미가 있노? 아무 의미 없잖아. 예. 자, 유효숫자 개념요. 자, 이거는 왜냐하면은 의미가 있는 숫자가 유효숫자인데 이 유효숫자는요 실험했는 사람만이 압니다. 어디까지가 유효숫자인지 유효숫자가 아닌지. 실험한 사람이 유효숫자 개념 없이 데이터를 기록하고 하면은 나머지 다른 사람은요 유효숫자 아닌 것도 유효숫자로 믿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 쉽게 얘기하면 며느리도 몰라요. 시어머니만 아는 이런 어떤 문화권,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며느리도 몰라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의미 있는 숫자는 실험한 사람만이 정확히 압니다.
그러면 내가 실험을 하는데 어디까지가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 이거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지금 한번 봅시다. 자, 어떤 물체 길이를 구하기 위해 최소 단위가 1mm인 자를 이용을 해서 자, 길이를 구했습니다. 자, 최소 단위가 1mm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세 사람 중에 누구가 유효 숫자 개념을 가지고 측정을 했는 거예요? 1번입니까? 2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3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자, 내리시고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요. 자, 1mm 간격 최소 눈금 자가 있다면 그 최소 눈금 사이에 길이가 걸리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최소 눈금 사이에 걸렸는 걸 10등분을 해서 읽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 첫째 자리 0.1mm까지 측정을 해야만 여기까지가 유효 숫자입니다. 만약에 3번 같이 자, 이거는 1mm를 100등분 해가지고 읽었습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현미경 정도 시력 가지고 있다면은 이건 가능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간격이 없는 간격에서 눈대중으로 읽어라. 그러니까 마지막 122.4mm에서 이 4는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퀘스천이야. 마지막 끝자리는 약간 의심이 가지만은 거기까지 유효 숫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유효 숫자 측정 눈금이 있는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할 때 최소 눈금 사이에 눈금이 없는 구간도 눈대중으로 값을 읽어라. 자, 이와 같이 실험에서 얻은 값의 마지막 자리수는 의심스럽지만 유효 숫자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쉽게 122.4mm인지 아니면 3mm인지 5mm인지 끝에 이 숫자는 약간 의심이 가지만은 거기까지 유효 숫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눈금이 1mm 자라고 해서 1번 같이 읽으면은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리수를 나타내는 0이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 이거는 이제 0이 유효 숫자일까 아닐까 이거 실험한 사람만 아는 내용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예로서 자 봅시다. 0.0123g을 얻었다. 됐습니까? 자, 앞에 0.00은 그냥 앞에 두 개 0은 그냥 소수점만 나타내기 위한 숫자입니다. 이거는 유효 숫자가 아니고 유효 숫자는 1, 2, 3 요 세 개가 유효 숫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게 1.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 그램 이렇게 딱 표현해 주면은 앞에 1, 2, 3 여기에 유효 숫자이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꽤 자주 있죠. 유효 숫자 개념 가지고 깔끔하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 아주 쉽게 여기에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이 소수 셋째 자리 되어 있고 이게 소수 넷째 자리 저울이 있습니다. 소수 넷째 자리 저울 가지고 무게를 구해놓고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마음대로 끊어버리고 뒤쪽에는 무시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유효숫자 개념 없는 사람이 하는 실험 데이터 기록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이제 유효숫자 데이터를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합니다. 자, 계산을 할 때 유효숫자가 또 변동이 옵니다. 계산을 할 때. 자, 이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덧셈 뺄셈일 경우와 곱셈 나눗셈일 경우 어떻게 유효숫자가 바뀌는지 자, 앞에 한번 자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덧셈 한번 해봅시다. 자, 36.15ml 더하기 8.5ml. 자, 계산하면은 핑크색으로 표시했는 것이 마지막 끝자리예요. 끝자리는 약간 의심이 간다. 그렇지만 유효숫자이다. 그러면 자, 5 내려오고 이런 의심 가지 않지만은 5가 8.5에 5가 의심이 가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6이 1 더하기 5 했는 6도 퀘스천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더하면 44.65ml가 나와요. 그런데 44.65ml 기록을 해놓고 유효 숫자는 자 6, 5의 소수 첫째에서 벌써 의심스러운데 소수 둘째 자리 5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반올림해. 5를 반올림하니까 올라가서 6이 7이 됐습니다. 그래서 44.65 기록해놓고 그리고 유효숫자 개념 가지고 최종 답을 쓸 때는 44.7ml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44.7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44.65에서 나왔다 그러는 것까지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됐죠? 자, 이걸 자, 덧셈 뺄셈일 때는 답의 유효 숫자는 가장 적은 개수의 소수 자리를 가진 수에 의해 결정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유효 숫자 36.15는 유효 숫자 소수 둘째 자리까지가 유효 숫자잖아. 그죠? 8.5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가 유효 숫자잖아.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와 소수 첫째 자리가 덧셈 뺄셈을 했다. 그러면 소수 작은 자리, 그러니까 소수 가장 적은 개수 소수 자릿수를 가진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수 둘째하고 소수 첫째이다. 그러면 어디에 지배를 받나? 소수 첫째 자리에 지배받는다. 이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해됐죠? 그 다음 이제 곱셈 나눗셈일 때입니다. 자, 곱셈 나눗셈일 때 자, 예로서 자, 12.34cm하고 1.23cm를 곱했다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핑크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의심이 가는 수이지만 유효 숫자입니다. 그럼 이거 자 3, 4, 3, 3, 3, 2, 3, 1 다 핑크색 의심 가요. 그 다음 2, 4 다 계산해서 내놓으면 15.1782 자, 계산기에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기에 계산해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어디까지가 유효 숫자인지 모르잖아 지금. 맞죠? 자,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걸 자, 앞에 주목하세요. 곱셈 나눗셈의 답의 유효 숫자는 셈에 사용된 가장 적은 유효 숫자 개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결론적으로 계산기에 계산 나온 값을 다 기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효숫자 개수를 셀게. 12.34 유효숫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 유효숫자 4개. 4자리입니다. 1.23 유효숫자 몇 개야? 3개. 그러면 유효숫자 작은 자리 3자리에 지배를 받는다. 맞죠? 그러면 계산기에서 나온 결과에서 유효숫자 3자리만 유효숫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 5, 1 여기까지가 유효숫자인데 그 뒤쪽에 7을 반올림해서 올라가니까 15.2 제곱센티미터다. 됐습니까? 너무나 간단하지? 자,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 이거 중고등학교 때 해야 될 부분을 제가 해줬는 겁니다. 유효숫자 개념 없이 앞으로 뭐 표기하고 이러면은 저희는데 많이 혼날 겁니다. 혼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브레이크 타임 갖고 농도 계산 들어갈게요.